네 얼굴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채봉이 밥만큼이라도 따라와 보거라! 작은 주막 하나를 고을에서 손꼽히는 큰 객주집으로 키워낸 본처였습니다. 남편의 노름빚 때문에 빚쟁이가 들이닥치면 어머니의 단 하나뿐인 유품까지 팔아 막아낸 아내였지요. 그런 아내의 얼굴에 사내가 내던진 것은 첩이 먹다 남긴 식은 밥 한 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찬밥을 뒤집어 쓴 여인은 울지도 빌지도 않고 오히려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환한 대낮이었습니다. 어둡고 으슥한 밤이 아니었지요. 고을에서 손꼽히는 큰 객주집 강간에였습니다. 너른 마당 한가운데 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무명 치마 저고리는 깨끗했습니다. 허나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지요. 여인 앞에 한 사내가 씩씩대며 섰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객주집 주인 강대수였지요. 내 얼굴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하지 않았느냐. 사내의 손에 식은 밥 한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첩이 먹다 남긴 차디찬 찬밥이었지요. 세상에 이게 무슨 광경입니까? 사내가 그 찬밥을 여인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밥알이 뺨에 들러붙었지요. 머리에도 저고리 앞섭에도 묻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곱게 단장한 젊은 여인이 있었지요. 입을 가리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머, 마님도 참 딱하셔라. 하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지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정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요. 무어라 말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허나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찬밥을 뒤집어 쓴 여인이 움직였습니다. 두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지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 두 손이 허공으로 솟았지요. 마치 만세라도 부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저것 좀 봐. 맞고도 두 손을 다 드네. 저 마님이 실성을 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허나 여인의 속을 아는 이는 없었지요.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어찌하여 모욕을 당하고도 두 손을 들었을까요? 그 사연은 멀리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지요. 그 무렵 두 사람은 갓 혼이 난 부부였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했지요. 가진 것이라곤 쓰러져 가는 주막 한 채뿐이었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한둘이 고작이었지요. 그마저 외상이 태반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요. 부엌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마지막 쌀을 박박 긁었지요. 정성껏 밥을 안 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따뜻한 밥이었지요. 허나 딱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밥을 남편 앞에 밀어놓았지요. 서방님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 임자는 안 먹는가? 저는 아까 부엌에서 요기를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인의 몫은 어제 남은 찬밥이었지요. 찬물에 말아 소리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음은 가시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늙은 행수가 지켜보았습니다. 이름은 막손이었지요. 강대수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 사람이었습니다. 마님은 어찌 늘 찬밥만 자십니까? 함께 먹으면 찬밥도 따뜻한 법이지요.
막손이 허허 웃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주걱거렸지요. 따뜻한 밥은 혼자 먹으면 식는 법이니라. 허나 찬밥도 나누면 따뜻해지는 법이지. 정희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가슴이 절로 데워지는 듯 했지요. 강대수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튼 손이었지요. 임자, 고생이 참 많네. 내 이 주막을 꼭 키워 보이겠네. 고을 제일 가는 객주집으로 말일세. 저는 큰 부자 바라지 않아요. 그저 서방님과 따뜻한 밥 나누면 그뿐이지요. 정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허나 정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무언가를 골똘히 헤아렸습니다.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이 길목을 보세요. 한양 오가는 보부상이 다 지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말인가. 밥과 술만 팔아선 안 돼요. 하룻밤 묵을 방을 내어주면 어떨까요? 보찜도 맞고 흥정도 다리를 놓고요. 강대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객주집을 열자는 말이로군. 예. 입소문만 나면 사람이 절로 모일 거예요. 강대수가 옳거니 하고 손뼉을 쳤지요. 임자 머리가 참으로 비상하구나. 내 임자만 믿겠네. 정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고왔지요. 그 시절 두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 도란도란 마주 앉았지요. 임자, 우리도 언젠가 잘 살 날이 오겠지. 그럼요. 서방님과 함께라면 모지를 게 없지요. 정희는 그리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 겨울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방 한 칸을 치웠지요. 길손에게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정희는 새벽같이 일어났지요. 따뜻한 국밥을 끓여냈습니다. 보찜을 바다곳간에 챙겼지요. 길 사정도 친절히 일러주었습니다. 하루 묵은 길손이 입소문을 냈지요. 강간에 가면 대접이 융숭하더라. 안주인 셈이 어찌나 밝은지 말이야.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에 쌀이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은 큰 보찜을 진 길손이 들었습니다. 주인장 한양까지 비단을 넘기려는데 길이 막막하오. 정인이 차분히 나섰지요. 비단이면 송상 객주를 끼는 게 좋아요. 제가 서차를 한 장 써드리지요. 허, 안주인이 송상까지 아시오? 드나드는 길손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절로 알게 되지요. 길손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집 안주인 셈이 사내에 열몫은 하는구려. 그 말에 강대수의 어깨가 으쓱했지요. 그렇소. 내 안사람이 좀 영민하오. 세월이 흐를수록 객주집은 번창했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했지요. 마구간에는 나귀가 늘었습니다. 강간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허나 그 모든 살림을 꾸린 건 정인이었습니다. 장부를 적는 것도 정인이었지요. 거래를 트는 것도 정인이었습니다. 강대수는 그저 도장만 꾹꾹 찍었지요. 어느 밤 정인이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올해는 곳간을 하나 더 지어야겠어요. 또 늘리자는 말인가. 사람이 늘면 곡식 둘 대도 있어야지요. 임자 뜻대로 하게. 자네가 나보다 낫네. 강대수는 그 말을 농처럼 했지요. 허나 그것은 참말이었습니다. 막손이 그 곁에서 빙긋 웃었지요. 도련님은 복도 많으십니다. 이런 안주인을 어디서 또 만나겠습니까? 강대수가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하긴 내 평생 복은 임자 하나일세. 그 시절 강대수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정희는 그 말 한마디에 고단함이 녹았습니다. 그 시절의 정은 그토록 따뜻했지요. 허나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법입니다. 세월이 10년을 넘기면서였지요. 꽃간이 차고 재물이 불어났습니다. 바로 그 무렵부터였지요. 강대수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하던 밥상에 찬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돈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요. 사람을 이리도 바꾸어 놓으니까요. 객주집이 커지자 강대수가 달라졌습니다.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았지요. 비단 옷만 골라 입었습니다. 갓도 값 나가는 것으로 바꿨지요. 일은 죄다 정인에게 맡겼습니다. 본인은 한량처럼 떠돌았지요. 그 발길이 닿은 곳은 노름판이었습니다. 도련님, 또 노름이십니까? 막손이 조심스레 여쭈었지요. 객주집 주인이 그만한 풍류도 못 즐기느냐? 강대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막손은 그저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 노름판에서도 강대수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판돈을 더 키워보세. 내가 누군가. 강객주, 오늘도 화끈하시구려. 강간의 재물이 어디 가겠나. 얼마든지 거시게. 노름꾼들이 속으로 비웃었지요. 옳거니 저런 호구가 따로 없구먼. 강대수는 그것도 모른 채 우쭐했습니다. 그 밤도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잃은 돈이 또 100냥을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객주집 마당으로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지요. 강객주 어디 있소? 노름빚을 갚으시오. 빚은 자그마치 100냥이었습니다. 강대수는 슬그머니 몸을 숨겼지요. 빚쟁이를 맞은 건 정인이었습니다. 정인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사흘만 말미를 주세요. 제가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안주인이 무슨 수로 갚는단 말이오? 강간의 안주인 말이면 믿으셔도 됩니다. 빚쟁이들도 정인의 신용은 알고 있었지요. 그들은 투덜대며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정인은 장롱을 열었지요. 깊숙이 감춰둔 작은 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단 하나뿐인 유품이었습니다. 정인은 그 가락지를 한참 어루만졌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이걸 또 내놓게 되었네요. 다음 날 정인은 그 가락지를 팔았지요. 100냥을 만들어 빚을 막았습니다. 강대수는 그 사실을 알기나 했을까요? 알았더라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인이 곳간을 둘러보며 일렀지요. 막손 어른, 이번 쌀은 송상에 먼저 넘기지요. 값을 더 쳐준다는 데가 있던데요. 멀리 보면 송상과 척져선 안 돼요. 신용이 먼저지요. 막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강간애가 여기까지 온 게 다 신용덕이지요. 정인의 셈은 늘 한 수 앞을 내다봤지요. 손님을 대하는 솜씨도 남달랐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국밥 한 그릇 더 드세요. 아니, 따로 값을 더 받지 않으시오? 한 번 오신 손님이 10손님을 부르는 법이지요. 길손들은 그 따뜻한 인심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간의 객주집이 고을 제일이 된 데는 다 까닭이 있었지요. 꽃가는 늘 그득했고 거래처는 줄을 섰습니다. 이 집은 안주인 덕에 사는구먼. 막소는 그런 정인이 미덥고 든든했지요. 허나 정작 강대수는 그 공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강대수가 첩을 들였지요. 이름은 채봉이었습니다.
나이는 23, 보기 드문 미색이었지요. 흰 살결에 눈웃음이 고왔습니다. 비단 치마가 사르락 소리를 냈지요. 날이 소첩이 정성껏 모시겠어요. 채봉이 간드러지게 웃었습니다. 강대수는 그만 넋이 나갔지요. 오냐, 내가 내 집을 빛내는구나. 채봉은 들어온 날부터 안주인 행세였습니다. 제일 좋은 방을 차지했지요. 비단과 폐물을 졸랐습니다. 강대수는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지요. 날이 이 놀이개는 너무 헐해요. 5억으로 된 걸로 바꿔주세요. 오냐, 내일 당장 사오마. 청에서 들여온 비단도 한 필 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라면 무엇이든 못 들어주랴. 강대수의 곳간이 첩의 치마폭에서 줄줄 새었지요. 허나 강대수는 아까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채봉이라는 여인이 좀 이상했지요. 어딘가 알 수 없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강대수에게 더없이 살가웠지요. 나리 같은 분을 또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 말엔 묘하게 진심이 어린 듯 했습니다. 헌데 또 어떤 날은 영 딴 사람 같았지요. 밤이면 곳간 장부를 슬그머니 들춰보았습니다. 이 댁살림이 어찌 일이 큰지 궁금해서요. 채봉은 그저 생긋 웃으며 둘러댔지요. 한 번은 웬 낯선 사내가 채봉을 찾아왔습니다. 채봉은 그가 먼 친척이라 둘러댔지요. 고을 건너편엔 황만춘이라는 객주가 있었습니다. 강간애를 늘 시샘하는 자였지요. 장사로는 강간애를 영모지 이기는 위인이었습니다. 정의는 어쩐지 마음이 깨름칙했지요. 허나 이렇다 할 꼬투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첩을 시샘하는 제 속인가 싶었지요. 정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정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안을 건사했지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일꾼들 밥을 손수 지었지요. 병든 머슴이 있으면 약을 다렸습니다. 거래처가 등을 돌리면 밤길도 마다 않았지요. 하루는 어린 머슴이 곧불로 알아 누웠지요. 정인이 손수 약사발을 들고 갔습니다. 이걸 마시고 푹 쉬어라. 마님이 어찌 쇳내까지 챙기십니까? 한 집 식구가 아프면 다 한 가지지. 머슴은 그 따뜻한 정에 눈물을 훔쳤지요. 한 번은 큰 거래가 깨질 뻔했습니다. 강대수가 노름하느라 약조를 어긴 탓이었지요. 정인이 한밤중에 그 댁을 찾아갔습니다. 날이 저희 바깥 양반 잘못을 제가 대신 빕니다. 안 주인이 이 밤중에 예까지 왔단 말이오? 강간의 신용을 지키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지요. 그 정성에 거래처도 마음을 돌렸습니다. 강간에는 또 한 번 위기를 넘겼지요. 허나 정작 그 시각 강대수는 어디 있었을까요? 채봉의 방에서 술상을 받고 있었지요. 정희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두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밥은 어느새 식어 찬밥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그 식은 밥을 혼자 물렸지요. 어느 날 정인이 큰맘 먹고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우리 옛날처럼 겸상이라도 할까요? 겸상은 무슨? 입맛만 떨어진다. 강대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요. 정희는 차려둔 밥상을 우두커니 보았습니다. 김이 다 식은 밥상이었지요.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시겠지. 정희는 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채봉과 마주쳤습니다. 채봉이 정인을 위아래로 훑었지요. 마님은 어찌 늘 부엌에만 계셔요? 집안 살림이 다 여기서 나오니까요. 호호, 딱 하기도 하셔라. 마님은 평생 부엌대기 팔자인가 봐요.
저는 나리 품에 안기는 팔자인데 말이에요. 정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허나 말없이 돌아섰지요. 채봉의 텃세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굴었지요. 이 집 안주인이 누군지 똑똑히들 보아라. 작은 마님, 그래도 마님이 계신데. 마님, 곧 누가 마님인지 알게 될 게다. 달래라는 어린 몸종만이 고개를 숙였지요. 달래는 채봉의 모진 매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달래를 정인이 남몰래 챙겼지요. 달래야, 이거라도 먹으렴. 정인이 식은 밥 한 덩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마님, 쇳내한테 어찌 이런 걸 다. 배골치 말거라. 사람은 먹어야 사는 법이야. 달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그 작은 온정을 달래는 두고두고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대수가 정인을 흘깃 보았지요. 임자는 어찌 그리 볼품이 없어졌나. 채봉이 절반만이라도 닮아보게. 정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요. 그래도 정인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첩에게 잠시 홀린 것이라 믿었지요. 곧 정신을 차리실 거야. 정인은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가여울 만큼 깊었지요. 그날 밤 채봉이 강대수에게 살며시 속삭였습니다. 날이 곧간 열쇠를 어찌 본처가 쥐고 있어요? 그야 살림을 맡았으니 그렇지. 소첩은 영 불안해요. 마님이 뒤로 무슨 일을 벌일지 누가 알겠어요? 강대수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게다가 마님은 자식도 없잖아요. 강대수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해라. 소첩이 틀린 말 했나요? 대이일 아들 하나 못 보셨잖아요. 채봉이 입을 비죽였지요. 나리 같은 분이 무슨 복이 없어 이러고 사시나 몰라. 그 말이 강대수의 자존심을 깊이 긁었습니다. 채봉의 속삭임은 달콤한 독이었지요. 그 독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의 자리가 뿌리째 흔들리려 하고 있었지요. 폭풍은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채봉의 베갯머리 송사가 결국 일을 냈지요. 날이 곧간 열쇠를 소첩에게 맡겨주세요. 열쇠를 내게 말이냐. 본처가 살림을 쥐고 있으니 소첩은 늘 뒷전이잖아요. 허나 그건 임자가 10년을 맡아 온 일인데. 그럼 소첩은 이 집에서 뭐예요? 그저 손님이에요. 채봉이 눈물을 글썽였지요. 강대수의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알았다. 내 일러두마. 그날로 강대수가 정인을 불렀지요. 임자, 곧간 열쇠를 채봉에게 넘기게. 정인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에 안주인이 둘일 수는 없지 않은가? 제가 무얼 잘못했기에 이러세요. 채봉이 그러던가요? 다 채봉이 시킨 말이지요? 임자가 알바 아닐세. 잔말 말고 넘기게. 이건 내 결정일세. 정인의 손에서 곧간 열쇠가 떨어졌지요. 10년 살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정인은 빈 곳간 앞에 한참 서 있었지요. 막손이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마님,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괜찮아요. 막손 어른. 10년을 바치신 살림인데 어찌 괜찮으시겠습니까? 서방님도 곧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마님은 어찌 그분을 그리도 믿으십니까? 미워서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잠시 홀리신 것뿐이지요.
막소는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인의 그 믿음이 외려 가슴을 저몄지요. 채봉은 그 열쇠를 받아 쥐고 웃었습니다. 마님, 이제 곧 간 일은 신경 끄세요. 아, 그리고 마님 진지상 말이에요. 채봉이 입꼬리를 올렸지요. 이제 따로 차릴 것 없어요. 제가 먹다 남긴 거면 충분하지요. 하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인은 그 모욕을 묵묵히 견뎠지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정인의 밥상이 달라졌지요. 따뜻한 밥은 채봉의 차지였습니다. 정인에게는 식은 찬밥이 돌아왔지요. 첩이 먹다 물린 그 찬밥이었습니다. 허나 정인은 한술 한술 묵묵히 떴지요. 이것도 다 한때겠지. 정인은 또 그렇게 견뎠습니다. 채봉은 그런 정인을 견눈질하며 비웃었지요. 마님, 찬밥이 입에 맞으세요? 호호, 평생 그렇게 사시면 딱 좋겠네요. 정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인은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하루는 손수 약과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서방님, 예전에 좋아하시던 약과예요. 누가 이런 걸 해오라더냐. 그저 좀 드시라고요. 몸이라도 챙기셔야지요. 됐다. 채봉이 해준 것만 못해. 강대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물렸지요. 정인은 약과 접시를 들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언젠간 마음을 돌리시겠지. 정인은 그 한 가닥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곳간의 곡식이 조금씩 비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의 숫자도 어딘가 맞지 않았지요. 정인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지요. 정인이 몰래 장부를 들춰보았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고친 흔적이 있었지요. 그 필체가 채봉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막손 어른, 이것 좀 보세요. 이런, 누가 장부의 손을 댔군요. 곳간 열쇠가 넘어간 뒤부터예요. 마님, 부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막손의 낯빛이 어두웠지요. 아무래도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며칠 뒤 큰 거래 하나가 통째로 깨졌습니다. 청에서 들여오기로 한 비단 값이 사라진 것이지요. 무려 1000냥에 달하는 거금이었습니다. 강대수가 펄펄 뛰었지요. 1000냥이 사라지다니 대체 누구 짓이냐? 그때 채봉이 끼어들었습니다. 날이 곳간을 드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무슨 말이냐? 마님이 요즘 장부를 자꾸 들여다보던데요. 채봉의 말은 교묘했지요. 강대수의 눈이 정인을 향했습니다. 임자, 자네가 1000냥을 빼돌렸나? 정인은 기가 막혔지요. 서방님,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럼 그 돈이 발이 달려 도망쳤단 말인가? 장부를 보세요. 필체가 제 것과 다르잖아요. 필체가 무슨 소용이냐? 곳간을 드나든 게 너인데. 곳간 열쇠는 지금 채봉이 쥐고 있어요. 닥치게 채봉이 너처럼 도둑질을 하겠느냐? 강대수는 막무가내였지요. 정인의 말은 한마디도 가닿지 않았습니다. 정인은 마침내 강대수에게 매달렸지요. 서방님, 그 1000냥은 제가 손대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란 말인가? 곳간 열쇠는 지금 채봉이 쥐고 있어요. 장부를 고친 필체도 채봉의 것과 닮았고요. 또 채봉이더냐? 어찌 사사건건 채봉을 물고 늘어지느냐?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때 채봉이 달려와 울며 매달렸습니다. 날이 마님이 죄를 소첩에게 덮어 씌우려 해요.
크크 소첩이 무슨 힘이 있다고 천냥을 빼돌리겠어요. 채봉의 눈물은 강대수의 마음을 쥐고 흔들었지요. 본처가 절시샘에서 이러는 거예요. 소첩은 오직 나리만 믿고 이 집에 왔는데 채봉이 더욱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크크 차라리 이 소첩을 내치세요. 그 눈물의 강대수는 그만 마음을 굳혔지요. 정인의 호소는 끝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강대수의 분노가 정인에게 쏟아졌지요. 내 이 고약한 것, 어디서 첩을 모함하느냐? 강대수가 밥상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거기엔 채봉이 먹다 남긴 식은 밥이 있었지요. 강대수가 그 찬밥을 한 줌 움켜쥐었습니다. 내 얼굴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했거늘. 그러고는 그 찬밥을 정인의 얼굴에 내던졌지요. 밥알이 정인의 뺨에 들러붙었습니다. 머리에도 저고리에도 차갑게 묻었지요. 열해를 함께한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유품까지 팔아 지킨 살림이었지요. 그 모든 것이 식은 밥 한 덩이로 돌아온 것입니다. 썩 나가거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강대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지요. 정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랑하던 남편이었지요. 그 남편이 자신을 내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지요. 다리가 휘청 꺾였습니다. 정인은 쓰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요.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두 손이 허공으로 허우적 뻗어 올랐지요. 마치 만세라도 부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그것은 만세가 아니었지요. 사랑을 잃고 무너지는 한 여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지켜보던 하인들이 웅성거렸지요. 저것 봐. 맞고도 두 손을 다 드네. 실성을 한 게야. 채봉은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대문간에서 막손이 정인을 붙들었지요. 마님, 이대로 가시면 아니 됩니다. 막손 어른,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어요. 이 늙은 것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달래도 기둥 뒤에서 훌쩍였지요. 정인은 달래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달래야, 울지 말거라. 마님, 쇳내는 마님이 결백한 걸 알아요. 크크, 꼭 다시 뵙고 싶어요. 정인은 달래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지요. 고맙구나. 그 말 한마디면 됐다. 그 와중에도 정인은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정인은 빈손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입은 옷 한 벌뿐이었지요. 열해를 바친 집이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정인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이튿날부터 고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간의 본처가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지요. 처음엔 그저 안주인이 내쳐졌다는 말이었습니다. 허나 채봉이 거기에 살을 붙였지요. 글쎄, 그 여편네가 쫓겨나면서 좋다고 두 손 들고 만세를 부르더라니까. 실성을 한 게지. 안 그러고서야 그럴 리가 있나. 채봉은 만나는 사람마다 떠벌렸습니다. 소문은 점점 부풀었지요. 나중엔 누구도 진실을 묻지 않았습니다. 강간에 미친 여편네라는 말만 남았지요. 사랑에 버림받은 여인의 진심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인이 저작거리를 지날 때였지요. 저 여자가 그 미친 본처래. 맞고도 만세를 불렀다지 뭐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지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어줄 리도 없었지요. 한때 정인을 따르던 안악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저 댁이 그 잘나가던 강간의 안주인 아니오?
미쳤다 잔우. 가까이 말어. 정인을 반기던 이들조차 슬금슬금 수군댔지요. 정인은 그 차가운 외면이 매를 맞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허나 정인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문 밖에서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지요. 정인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친정도 일찍 여의어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내리 굶었지요.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저녁이었습니다. 저작거리한 모퉁이였지요. 정인의 다리가 그만 풀썩 꺾였습니다.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지요. 지나는 사람들은 흘깃 볼 뿐이었습니다. 저 미친 본처 아니야? 괜히 엮이지 말자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지요. 그때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옆 저자에서 미곡상을 하는 윤도경이었지요. 아내를 일찍 여인 호랍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리시오. 정인은 가물가물 눈을 떴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두세요. 괜찮은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지오? 윤도경은 두말 없이 정인을 부축했습니다. 제 가게로 데려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혔지요. 이내 김이 나는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우선 이거라도 좀 드시오. 정인은 그 밥을 보고 멈칫했지요. 어찌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다. 사람이 굶는데 알고 모르고가 어디 있소. 윤도경의 말은 무뚝뚝했습니다. 허나 그 안에 온기가 있었지요. 정인은 그 밥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렸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은혜랄 것도 없소. 그저 밥 한 그릇이오. 정인이 가만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지요. 홀로 사는 티가 곳곳에 났습니다. 윤서방은 혼자 지내시나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소. 저런 송구합니다. 병으로 갔소. 손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윤도경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지요. 그 뒤로 이 가게만 붙들고 살았소.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사내가 외로움을 입에 담으면 못 쓰지요. 윤도경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정인은 그 무심한 웃음이 싫지 않았지요. 이제 그만 가 보겠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로 가시려오? 정인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지요. 가게 뒤에 빈 방이 하나 있소. 우선 거기 묵으시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품삯 대신 가게 일을 좀 거들면 돼요. 정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갈 데가 없는 처지였지요. 신세 지겠습니다. 일은 무엇이든 하겠어요. 이튿날부터 정인은 부지런히 움직였지요. 쌀가게에 샘을 거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장부가 훤해졌지요. 안주인 셈이 보통이 아니구려. 강간애를 10년 꾸렸으니까요. 정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자에서 잔 물건을 떼다 팔았지요. 싸게 떼어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셈이 밝으니 믿지는 법이 없었지요. 댁은 어찌 그리 셈이 빠르오? 먹고 살려고 익힌 거예요. 별것 아니지요. 별것 아닌 게 아니요. 웬만한 사내도 못 따라오겠소. 호호, 윤서방도 참. 하루는 한 노파가 좌판 앞에 섰습니다. 세대 이 무명 한 필에 얼마요? 닷푼이에요. 어르신껜 서푼만 받을게요. 어이구, 그래도 되겠소. 옷에 입으실 거잖아요. 많이 파는 게 남는 거예요.
노파가 흐뭇하게 웃었지요. 이 집 새댁 마음씨가 참 곱구먼. 또 오세요, 어르신. 정인의 장사는 그렇게 사람을 불렀습니다. 입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엔 한 지게꾼이 좌판을 찾았습니다. 새댁, 어제 거스름 돈을 더 주셨더구먼. 어머, 그러셨어요? 어서 받으세요. 이렇게 정직한 장사꾼은 처음 봤소. 손님이 다시 찾아주시면 그게 남는 거지요. 지게꾼이 껄껄 웃으며 단골이 되었지요. 그렇게 정인의 가게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윤도경이 한마디 했지요. 댁은 손님 마음을 다 훔치는구려. 마음은 무슨요? 그저 도리를 지킬 뿐인거려. 윤도경은 그 말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루는 윤도경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댁이 그 강간의 본처라던데 맞소. 정인은 흠칫했지요. 소문을 들으셨군요. 맞고도 만세를 불렀다는 그 소문 말이요. 이제 와 나가라 하시려고요? 내 눈엔 실성한 사람으로는 안 보이요. 윤도경은 담담히 말했지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눈을 믿소. 정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분은 처음이에요. 억울한 사연이야 누구든 있는 법이요. 그저 묵묵히 사시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요. 정인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손이 정인을 몰래 찾아왔지요. 마님,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막손 어른, 어찌 여기를 다 오셨어요? 강간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막손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지요. 마님이 나가신 뒤로 거래가 줄줄이 깨지고 있습니다. 서방님은 어떠세요? 여태 채봉의 치마폭에 쌓여 계시지요. 정인의 가슴이 또 아렸습니다. 막손이 목소리를 낮췄지요. 마님, 실은 한 가지 일러둘 게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도련님 인장 말입니다. 거기엔 남 모르는 표식이 하나 있지요. 표식이요? 모서리 한 곳이 이가 빠진 듯 깨져 있습니다. 선대 어른 때부터 그랬지요. 한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깨진 자리 바로 옆에 바늘끝만 한 흠집이 하나 더 있지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진짜 인장입니다. 그걸 어찌 제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요긴하게 쓰일지 모르니까요. 정인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며칠 뒤엔 달래가 몰래 찾아왔지요. 마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달래야, 내가 여길 어떻게. 심부름 나온 길에 몰래 들렀어요. 채봉이 너를 또 괴롭히진 않더냐. 쇳내는 괜찮아요. 그보다 마님이 걱정이지요. 달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님, 곳간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라니. 작은 마님이 밤마다 수상한 사람을 들여요. 곳간 곡식도 자꾸 비고요. 정인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지요. 달래야, 무엇이든 보거든 잘 기억해 두렴. 예, 마님. 꼭 그럴게요. 달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지요. 정인의 좌판은 어엿한 가게 꼴을 갖췄습니다. 허나 정인도 한 번은 크게 헛디뎠지요. 욕심을 부려 비단을 한꺼번에 잔뜩 들인 것입니다. 이문이 크게 남을 거예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요? 이만한 기회는 흔치 않은 거려. 헌데 그 비단을 받기로 한 상인이 그만 약속을 어겼지요. 물건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그만 너무 자만했나 봐요.
정희는 처음으로 풀이 죽었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러는 법이요. 미천을 죄다 날릴 판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오. 방도를 함께 찾읍시다. 윤도경의 말에 정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지요. 며칠을 발이 닳도록 뛰어 겨우 새 팔로를 텄습니다. 이번에 크게 배웠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걸요. 정희는 그 쓰라린 실패로 한 뼘 더 단단해졌지요. 그런데 묘한 일이 있었지요. 정인이 팔다 남긴 물건이 늘 동났습니다. 알고 보니 윤도경이 말없이 사간 것이었지요. 윤서방, 이걸 왜 자꾸 사세요? 그냥 쓸 데가 있어, 그러오. 윤도경은 퉁명스레 둘러댔습니다. 정희는 피식 웃었지요. 추운 날이면 가게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이었지요. 윤서방, 또 이러셨지요? 나는 도통 모르는 일이요. 윤도경은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하루는 저자 건달들이 정인의 좌판을 넘봤지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야지. 정인이 곤란해하던 차였습니다. 그때 윤도경이 척 나섰지요. 이 사람은 내가 보증을 서오. 괜한 시비 걸지 마시오. 건달들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습니다. 정인은 윤도경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지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인이 좌판을 거두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지요. 윤도경이 말없이 도롱이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손이 잠깐 스쳤지요. 두 사람 다 흠칫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별것 아니요. 윤도경이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도경이 슬그머니 말을 꺼냈지요. 댁이 온 뒤로 가게가 다 훤하오. 제가요? 샘도 밝고 손님도 늘고 말이오. 다 윤서방이 거둬 주신 덕이지요. 아니요. 댁이 잘난 덕이오. 정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말이었지요. 윤서방은 참 좋은 분이세요. 별소릴 다 하시오. 윤도경이 또 헛기침을 했습니다. 정희는 참으로 오랜만에 환히 웃었지요. 따뜻한 사람 곁에서 정희는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한편 강간에는 어찌 되었을까요? 정인이 빠진 살림은 엉망이었지요. 거래처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곳간은 자꾸만 비어갔지요. 그 무렵 강대수가 채봉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곳간이 어찌 이리 비느냐? 장사가 안 되는 걸 소첩이 어찌해요? 이상하구나. 정인이 있을 땐 늘 그득했는데. 또 그 본처 타령이세요? 채봉이 표독스레 쏘아붙였지요. 강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허나 마음속 의심이 작게 고개를 들었지요. 강대수가 우연히 저작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멀리서 정인이 보였지요. 환하게 웃으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리 잘 지낸단 말인가. 강대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잘 됐군. 아주 잘된 일이야. 입으로는 그리 말했지요. 허나 그날 밤 강대수는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인의 환한 웃음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후회라는 것이 그렇게 슬그머니 싹 트고 있었습니다. 정인의 장사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작은 좌판이 어느새 큰 점포가 되었지요. 저자에서 정인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새댁이라 부르며 따랐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인이 손수 밥상을 차렸지요.
김이 오르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이번엔 정인이 그 밥을 윤도경 앞에 놓았지요. 윤서방, 어서 드세요. 이건 또 웬 거요? 늘 얻어만 먹었잖아요. 오늘은 제가 차렸어요. 거참, 밥맛이 다네. 맛있으면 됐어요. 정인이 환하게 웃었지요. 윤도경이 수저를 들다 말고 정인을 보았습니다. 댁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제가요? 어디가요? 그 험한 꼴을 당하고도 어찌 그리 웃소. 웃어야 살지요. 안 웃으면 더 서러우니까요. 윤도경은 한참 정인을 바라보았지요. 그 웃음이 참 보기 좋소. 정인의 뺨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허나 그 침묵이 조금도 싫지 않았습니다. 윤서방, 말하시오. 저 같은 사람을 거둬주셔서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이라니. 그런 말 마시오. 댁은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오. 정인은 가슴이 뭉클했지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허나 정인의 마음 한편엔 그늘이 있었지요. 10년을 함께한 강대수였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 했던가요. 정인은 아직 그를 다 지우지 못했지요. 서방님은 지금 어찌 지내실까? 정인은 가끔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지요. 하루는 초라한 아이가 가게 앞에 쪼그려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얼굴이었지요. 얘야, 이리 와 앉으렴. 정인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은 무슨? 어서 먹기나 하렴. 아이가 허겁지겁 밥을 먹었지요. 곁에서 윤도경이 한마디 했습니다. 댁은 어찌 퍼주기만 하오. 따뜻한 밥은 혼자 먹으면 식어요. 정인이 빙긋 웃었지요. 나누면 2배로 따뜻해지는 걸요. 윤도경은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정인의 가게가 커지자 일손이 모자랐지요. 윤도경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거들었습니다. 내 오늘은 짐을 좀 날라주겠소. 윤서방 가게는 어쩌고요. 잠깐 비워도 안 망하오. 두 사람이 함께 짐을 옮겼지요. 정인이 무거운 쌀가마를 들려 했습니다. 그건 내가 들겠소. 댁은 다치오. 오호, 제가 그리 약해 보여요? 약해서가 아니라. 윤도경이 말끝을 흐렸지요. 정인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었지요. 저자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새댁, 오늘 좋은 물건 들어왔소. 그럼요. 어서들 보세요. 정인의 좌판 앞이 가장 붐볐지요. 윤도경이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댁은 타고난 장사꾼이요. 과찬이세요. 부끄럽네요. 빈말 아니요. 내 눈은 정확하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지요. 해질녘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윤서방, 오늘 참 즐거웠어요. 나도 그랬소. 이런 날이 참 오랜만이에요. 윤도경이 슬쩍 정인을 보았지요. 앞으로 그런 날이 많을 거요. 정인의 마음에 따뜻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뜻밖의 일이 생겼지요. 옛 강간의 거래처들이 정인을 찾아왔습니다. 강간의 안주인이 여기 계신다지요. 이제는 여기서 장사를 합니다. 우리야 안주인을 믿고 거래한 거였소. 강간에는 요즘 영 미덥지가 않소. 정인은 잠시 망설였지요. 강간에 누가 될까 저어대요. 누는 무슨
장사는 다 신용이요. 거래가 하나둘 정인에게 옮겨왔습니다. 정인의 가게는 날개를 단 듯했지요. 막손도 가끔 들러 거들었습니다. 마님, 이러다 강간해보다 커지시겠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욕심 없어요. 마님 같은 분이 어찌 그 집에서 쫓겨났는지요. 다 지난 일인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막손이 또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그 무렵 정인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도경이 자꾸만 눈에 밟힌 것이지요. 하루는 윤도경이 새 신발 한 켤레를 내밀었지요. 이게 다 뭐예요, 윤서방. 댁신이 다 달았기에. 제 신을 언제 다 보셨대요. 그냥 눈에 띄었소. 고마워요. 정말 잘 신을게요. 달커든 또 말만 하시오. 윤도경이 멋쩍게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그 무심한 다정함에 가슴이 콩닥거렸지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생겼지요. 하루는 정인이 뒷골목을 지나다 우뚝 멈췄습니다. 윤도경이 험상궂은 사내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지요. 무어라 은밀히 속닥이는 모양이 수상했습니다. 윤서방이 저런 자와 무슨 거래를. 정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마침 곁을 지나던 안악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 윤가 겉보기와 달리 속 모를 사람이라오. 정인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쳤지요. 믿었던 사람마저 의심스러우니 서러웠습니다. 또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 두려웠지요. 허나 며칠 뒤 정인은 그 사내를 다시 보았습니다. 바로 좌판에서 자릿세를 뜯던 그 건달이었지요. 그 미국상 어른이 댁 좌판은 건드리지 말랬소. 매달 돈까지 따로 쥐어주면서 말이오. 정인은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윤도경이 남몰래 정인을 지켜준 것이지요. 그것도 모르고 의심을 하다니. 정인은 한달음에 윤도경을 찾아갔지요. 윤서방, 제가 그만 못난 의심을 했어요. 무슨 소리요? 갑자기. 건달들 일, 이제야 다 들었어요. 별것 아니요. 댁이 편히 장사하면 그뿐이지. 정말 고마워요, 윤서방.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정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허나 정인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남아 있었지요. 바로 그 천냥 누명이었습니다. 마침 달래가 또 몰래 다녀갔지요. 마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달래야. 작은 마님이 밤마다 나리 인장을 만지작거려요. 인장을 말이냐? 그러고는 무슨 문서를 몰래 만드는 것 같아요. 정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문서라니. 혹시 차용증이더냐? 잘은 몰라도 빈 문서 같았어요. 달래야, 작은 마님이 정말 그럴 사람이더냐? 쇳내도 믿기지가 않아요. 헌데 두 눈으로 받는 걸요. 어떤 날은 진정으로 나리를 위하는 듯도 하던데. 그러니 더 무서운 거지요. 정인은 선뜻 믿기지 않았지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 인장을 위조에 쓰는 건 아닐까 싶었지요. 그렇다면 강대수가 큰 위험에 빠질 판이었습니다. 정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옛 거래처를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요즘 강간의 차용증을 받은 적 있으세요? 아, 며칠 전에 하나 들어왔소. 그 인장을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상인이 차용증을 꺼내 보였지요. 정인은 인장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허나 모서리가 매끈했지요. 이 빠진 자국도
그 옆 하늘 끝 흠집도 없었습니다. 막손이 일러준 그 표식이 없었지요. 이건 위조예요. 진짜 인장엔 흠이 있거든요. 위조라니. 그럼 어찌해야 하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증거가 다 모이면 어찌하시려오? 진실을 만천하에 밝혀야지요. 누명도 벗고 그 못된 자들도 벌하고요. 정인의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정인은 윤도경에게 털어놓았지요. 윤서방, 강간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댁을 내쫓은 집이요. 어찌 그리 마음을 쓰오. 미워도 10년을 함께한 사람인걸요. 댁은 참 모진대가 없는 사람이요. 윤도경이 나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는 강대수가 다시 저자에 왔지요. 멀리서 정인과 윤도경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강대수의 가슴이 불에 댄 듯 쓰렸지요. 저 사내는 또 누구란 말인가? 강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질투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지요. 내가 대체 무얼 한 것인가? 강대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인의 웃음이 자꾸만 눈에 밟혔지요. 집에 돌아온 강대수는 술만 들이켰습니다. 채봉아, 술 더 가져오너라. 날이 또 그 본처 생각이세요? 아니다. 술이나 다오. 강대수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요. 그 무렵 황만추는 속이 바싹 탔지요. 쫓아낸 본처가 도로 살아난 까닭입니다. 거래처마저 정인에게 옮겨갔지요. 이대로면 강간애를 삼키긴 글렀구나. 황만춘이 부드득 이를 갈았습니다. 안 되겠다. 아예 강간애를 무너뜨려야겠어. 황만춘은 음흉한 계략을 꾸몄지요. 강대수의 인장을 똑같이 본떠 새기면 된다. 그 가짜 인장으로 차용증을 잔뜩 만드는 게야. 강간의 이름으로 큰 빚에 안기는 거지. 강대수는 꼼짝없이 옥에 갇힐 테고, 그럼 강간에는 통째로 내 차지가 되겠지. 헌데 그 인장을 어찌 손에 넣을 작정일까요? 황만춘에겐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듯 했지요. 흐흐, 그 일은 안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황만춘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허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한편 강대수의 의심도 깊어갔습니다. 채봉아, 황객주가 왜 자꾸 드나드느냐? 그냥 안부차 들르는 거예요. 안부라. 요즘 우리 인장은 잘 있느냐? 그럼요. 제가 잘 간수하고 있지요. 그래. 내가 잘 챙겨라. 한데 너는 곳간엔 무슨 보릴로 그리 드나드느냐? 살림을 배우려는 거예요. 안주인 노릇 하려면요. 하긴 그래야지. 강대수는 도통 미덥지 않았지요. 허나 채봉의 눈웃음에 또 마음을 풀고 말았습니다. 폭풍 전야였지요. 머지않아 강간에 큰 화가 닥칠 참이었습니다. 폭풍은 마침내 들이닥쳤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지요. 강간의 마당으로 빚쟁이들이 새카맣게 몰려왔습니다. 강객주, 빚을 갚으시오. 무슨 빚이란 말이오. 여기 차용증이 있소. 3,000냥이요. 강대수는 기절할 듯 놀랐지요. 3,000냥이라니. 나는 그런 빚을 진 적이 없소. 증서에 강객주 인장이 또렷이 찍혀 있소. 강대수가 증서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분명 자기 인장이었지요. 허나 진 적 없는 빚이었습니다. 이건 누명이요. 대체 누가 꾸민 거란 말이오. 그건 관아에서 가릴 일이오. 일단 갑시다.
포졸들이 강대수를 끌고 갔지요. 이거 놓으시오. 나는 결백하오. 강객주가 결백하다고. 증서가 이리 멀쩡한데 무슨 소리요. 맹세코 나는 그런 빚을 진 적이 없단 말이오. 억울하거든 관아에 가서 따지시오. 허나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짜 증서는 너무도 감쪽 같았지요. 강대수는 그렇게 옥에 갇혔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렀지요. 강간애가 저리 한순간에 쯧쯧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날 황만춘이 강간애에 나타났습니다. 이거 강객주가 큰일을 당했구먼. 황객주 어인 일로 오셨소.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소. 그게 무슨 말이오. 대신 강간애를 통째로 내게 넘기시오. 채봉이 옆에서 거들었지요. 나리도 안 계신데 그게 낫지 않겠어요? 강대수가 끌려가자 채봉의 낯빛이 싹 바뀌었습니다. 호호, 영감님. 일이 술술 풀리네요. 그래. 이제 강간애는 우리 거다. 본처만 마저 처리하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두 사람이 음흉하게 마주 웃었지요. 채봉은 처음부터 황만춘의 사람이었지요. 지난날 그 낯선 친척이 바로 황가였던 겁니다. 황만춘은 곧 강간애를 제 집처럼 휘저었습니다. 오래 부리던 사람들부터 내쫓았지요. 늙은 행수, 자네도 짐을 싸게. 이 집에서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별 수 없지. 막소는 분을 삼키며 물러났지요. 허나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기필코 이 집의 진실을 밝히고 말리라. 막손의 두 눈에 결기가 서렸지요. 옥에 갇힌 강대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인장은 채봉이 간수했지. 황가도 자꾸 드나들었고 강대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 둘이 처음부터 한패였단 말인가. 이제야 정인의 말이 떠올랐지요. 채봉을 조심하라던 그 말이었습니다. 강대수의 가슴이 미어졌지요. 내 손으로 그 사람을 내쳤구나. 강대수는 차디찬 옥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지요. 허나 때는 이미 늦은 듯 했습니다. 정인이 내 자네에게 무슨 짓을 한 게냐. 강대수가 두 손에 얼굴을 묻었지요. 그 밤이 깊도록 강대수의 흐느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채봉이 옥으로 강대수를 찾아왔지요. 나리, 그 꼴이 대체 뭐예요? 채봉이 너 내가 어찌 여기를. 호호, 작별 인사나 하러 왔지요. 작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강간에는 황 영감님 차지예요. 나리는 거기서 썩으시고요. 이런 독한 것, 내가 황가와 짜고 나를. 이제야 아셨어요? 진작 소첩을 의심하시지 그랬어요. 채봉이 표독스레 웃었지요. 두고 봐라. 내 반드시 너희를. 반드시 뭐려. 옥에 갇힌 신세에 무얼 하시게요. 채봉은 끝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강대수는 분을 이겨 부르르 떨었지요. 며칠 뒤 막손이 옥으로 강대수를 찾아갔지요. 도련님, 이 늙은 것이 면회를 왔습니다. 막손이 자네가 어인 일로. 꼴이 말이 아니십니다. 강대수가 쇠창살을 부여잡았습니다. 막손이 내가 큰 죄를 지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인이를 내 손으로 내쳤어. 이제야 아셨습니까? 채봉과 황가가 한패였다지. 내 눈이 멀었던 게야.
막손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지요. 도련님, 실은 마님이 지금 정인이가 그 사람은 어찌 지내는가. 마님이 도련님을 구하려 애쓰고 계십니다. 강대수는 그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리 내쳤는데 그 사람이 나를. 굵은 눈물이 강대수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면목이 없네. 정말 면목이 없어. 막손이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도련님. 정인이를 그 사람을 좀 도와주게. 이미 곁에서 힘껏 돕고 있습니다. 고맙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갚으실 분은 따로 있지요. 부디 몸성이 계십시오. 막손은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정인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방님이 옥에 갇히셨다고요? 예, 마님. 가짜 차용증 때문이라 합니다. 막손이 무거운 한숨을 쉬었지요. 정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지요. 제가 그분을 구해야겠어요. 마님, 그자가 마님을 어찌 내쳤는데요. 그래도 죄 없이 죽게 둘 수는 없어요.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요. 정인의 결심은 단단했지요. 곁에서 윤도경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 집을 도울 작정이요? 네. 미워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윤도경은 한참 정인을 바라보았지요. 참 댁다운 생각이요. 내 함께 돕겠소. 정인은 고마운 눈으로 윤도경을 보았습니다. 정인에겐 비장의 패가 있었지요. 바로 진본 치부책이었습니다. 강간의 시절 정인이 따로 감춰둔 장부였지요. 거기엔 진짜 거래 내역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짜 차용증과 맞대면 위조가 환히 드러날 터였지요. 막손 어른, 곳간 깊숙이 숨겨둔 그 진본 장부를 기억하세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제가 빼내 오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막손이 강간회로 향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간의 곳간에서 불길이 치솟았지요. 불이야, 곳간에 불이 났다.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을 삼켰습니다. 곳간이 송두리째 타들어갔지요. 정인도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안 돼, 저 안에 장부가 있는데. 정인이 발을 동동 굴렀지요. 허나 불길이 너무도 거셌습니다. 알고 보니 채봉의 짓이었지요. 증거가 될 만한 건 죄다 태워버려라. 채봉이 차갑게 내뱉었지요. 모두 황만춘의 짓이었습니다. 막손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장부는요? 진본 장부는 어찌 됐어요? 곳간이 다 버렸습니다. 정인의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그럼 진본 장부가. 송구합니다, 마님.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막손은 무어라 더 말하려다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정인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잿더미가 된 듯했지요. 윤도경이 황급히 정인을 부축했습니다. 댁, 정신 좀 차리시오. 이젠 아무 증거도 남지 않았어요. 하늘이 그리 무심하진 않을 거요. 윤도경의 따뜻한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정인은 한동안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달래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달래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 작은 마님이 달래를 어디론가 보냈답니다. 정인의 가슴이 또 철렁했지요.
설마 달래가 일러 바친 걸 눈치챈 걸까요? 그런 듯합니다. 행방이 영 묘연합니다. 달래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증언해 줄 사람마저 없어진 것이지요. 허나 달래는 죽거나 팔려간 게 아니었지요. 그날 밤 본 것이 너무도 무서웠던 겁니다. 달래는 몰래 막손을 찾아갔지요. 행수 어른, 쇳내 좀 숨겨주세요. 무서운 걸 보고 말았어요. 오냐, 걱정 마라. 때가 오면 내가 나설 자리가 있을 게다. 막손은 달래를 깊숙이 숨겨 두었습니다. 정인만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지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황만춘이 이번엔 윤도경을 노렸지요. 윤서방, 그 미친 본처를 거두었다지. 미친 사람 아니요. 말 조심하시오. 그 여자를 당장 내치게. 안 그러면 자네 가게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황만춘의 노골적인 협박이었지요. 윤도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하오. 허나 황만춘의 손길은 집요했지요. 윤도경의 거래처에까지 압박이 뻗쳤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지요. 저 때문에 윤서방까지 차라리 제가 떠날게요. 무슨 소리요? 그깟 협박에 굴할 내가 아니요. 하지만 윤서방 가게가 댁은 아무 데도 안 가오. 윤도경이 단호히 말했지요. 허나 정인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정인은 그날 밤새 방법을 궁리했지요.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댁,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오. 막손 어른이 인장 표식을 아세요. 그게 하나 남은 단서예요. 허나 대조할 진본 장부가 없지 않소.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요. 정인은 모질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정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듯 했지요. 진본 장부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달래는 흔적 없이 사라졌지요. 강대수는 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윤도경마저 위험에 빠졌지요.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위태로워졌습니다. 사방이 온통 적분인 듯 했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정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과연 정인은 이 모진 절망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인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만 같았지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빈손으로 시집와 주막을 일궜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게 남편을 위한 정성이었지요. 헌데 돌아온 건 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 시집 왔을 적이었지요. 시아버지 곁을 지키던 늙은 행수 막손의 말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은 혼자 먹으면 식고 찬밥도 나누면 따뜻해지는 법이다. 정희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지요. 그동안 정희는 늘 나누며 살았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도 밥을 주었지요. 외로운 윤서방에게도 정을 나눴습니다. 그 온기가 끝내 사람을 불렀지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곁엔 윤도경이 있었지요. 멀리 옥에는 미우친 강대수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막손도 있었지요. 정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지요. 마침 윤도경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하오? 윤서방, 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말이오?
관아에 송사를 올리겠어요. 증거도 증인도 없는데 어찌 그러오. 부딪혀 봐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변해요. 그 눈빛 참 좋소. 함께 해 주실 거지요? 내 끝까지 함께 하겠소. 실은 두렵기도 해요. 무엇이 그리 두렵소? 또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을까 봐요. 이번엔 다르오. 증인도 증좌도 있지 않소. 윤서방 말이 맞아요. 댁은 혼자가 아니요. 내가 있고 막손 어른이 있소. 정희는 그 말에 큰 힘을 얻었지요. 이튿날 정희는 막손을 찾아갔지요. 막손 어른, 함께 관하로 가주세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인장의 표식을 증언해 주세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큰 게 있지요. 막손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허나 정희는 그 뜻을 알지 못했지요. 윤도경도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 아는 상인들을 불러 모으겠소. 가짜 차용증을 받은 이들 말이지요? 그렇소. 위조의 산증인이 될 거요.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지요. 흩어졌던 힘이 비로소 합쳐진 것입니다. 관하로 향하는 정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지요. 저 미친 본처가 송사를 다 올렸대. 쯔쯔, 제정신이 아니구먼. 허나 정인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진실을 밝히겠어. 정인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지요. 드디어 송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지요. 원님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황만춘과 채봉도 끌려 나왔지요. 허나 둘은 태연했습니다. 이미 원님에게 손을 써둔 까닭이지요. 내가 강간의 본처 정인이냐. 그러하옵니다. 사또. 무슨 일로 송사를 올렸느냐. 강간의 3,000냥 빚은 가짜이옵니다. 무엇이라? 인장이 위조되었사옵니다. 원님이 코웃음을 쳤지요. 그를 증명할 증거가 있느냐? 있사옵니다. 정인이 또랑또랑 아뢰었습니다. 강객주 인장에는 표식이 있사옵니다. 표식이라. 모서리가 이 빠진 듯 깨져 있지요. 선대 때부터 내려온 표식이옵니다. 정인이 가짜 차용증을 가리켰지요. 헌데 이 증서의 인장은 매끈하옵니다. 위조라는 증거이옵니다. 정인이 차분히 덧붙였지요. 위조꾼이 인장을 본떴을 뿐이옵니다. 선대만 아는 그 표시까지는 알지 못한 것이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원님의 낯빛이 잠깐 흔들렸지요. 이때 윤도경이 상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사또, 여기 증인들이 있사옵니다. 한 상인이 나섰지요. 소인도 강간의 차용증을 받았사옵니다. 한데 강객주는 빚진 적이 없다 하옵니다. 또 다른 상인도 거들었습니다. 같은 인장이 여러 증서에 찍혔사옵니다. 한나란 씨에 찍은 듯 똑같사옵니다. 사람들이 다시 술렁였지요. 구경하던 이들 사이에서도 분노가 일었습니다. 저 황객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등쳤는데. 맞아. 나도 저자한테 당한 적이 있어. 이참에 단단히 벌을 줘야 하오. 여기저기서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황만춘의 낯빛이 차츰 굳어갔습니다. 허나 원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달아서 그리 보일 수도 있지 않으냐. 황만춘이 얼른 거들었지요. 사또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저 여자가 앙심을 품은 게요. 채봉도 나섰습니다. 쫓겨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정인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이 모든 일은 저 황만춘의 지시옵니다. 무엇이라? 채봉을 첩으로 들여보냈사옵니다. 그 인장으로 가짜 빚을 씌운 것이옵니다. 증좌도 없이 망발이로다. 황만춘이 발끈했지요. 사또, 저 여자 말을 믿으시렵니까? 황만춘이 원님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습니다. 원님이 헛기침을 했지요. 본처의 말은 다 짐작뿐이로구나. 원님이 황만춘 편을 들려 했지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정인의 처지가 다시 위태로워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소녀가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아니옵니다. 사또. 쇳내가 두 눈으로 다 보았사옵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사라졌던 달래였지요. 달래야, 내가 살아 있었구나. 정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채봉의 얼굴이 새파래졌지요. 저것이 어디서 거짓을. 거짓이 아니옵니다. 작은 마님이 밤마다 인장을 찍었사옵니다. 가짜 문서를 만든 것이옵니다. 달래가 또박또박 아뢰었지요. 곳간에 불을 지른 것도 작은 마님이옵니다. 쇳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사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첩이 그런 짓을. 불까지 질렀다지 뭐야. 원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지요. 채봉이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저 계집종이 앙심을 품고 거짓을 고하옵니다. 쇳내는 마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받았지요. 이제야 그 은혜를 갚는 것이옵니다. 달래의 말에 채봉은 그만 말문이 막혔지요. 허나 원님은 또 한 번 발뺌하려 들었지요. 한낱 종의 말을 어찌 다 믿겠느냐. 증좌 없는 말은 부질없는 법이다. 황만춘이 옳다구나 거들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사또. 정인의 처지가 또다시 흔들렸지요. 그때 막손이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결정적 증좌가 여기 있사옵니다. 막손은 윤도경의 기별을 받고 달려온 길이었지요. 막손이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강간의 진본 치부책이옵니다. 정인이 깜짝 놀랐지요. 막손 어른, 그건 불에 탄 줄로만. 마님께서 진본을 깊이 감춰두셨지요. 소인이 그걸 한 번 더 옮겨 두었사옵니다. 불길한 낌새에 곳간엔 가짜를 남겨두었지요. 막손이 그 치부책을 정인에게 건넸습니다. 정인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지요. 이제 마지막 한 수는 정인의 몫이었습니다. 정인이 진본과 가짜 증서를 나란히 펼쳐 놓았지요. 사또, 부디 똑똑히 살펴주십시오. 이 진본에 찍힌 인장에는 이 빠진 자국이 있사옵니다. 허나 저 가짜 차용증의 인장은 그 자국이 없지요. 정인이 두 인장을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진본에도 없는 빚이 어찌 가짜 증서에만 있겠사옵니까? 허허, 가소롭구나. 황만춘이 벼란간 버럭 소리쳤지요. 사또, 저 여자야말로 증서를 꾸민 것이옵니다. 황만춘이 품에서 또 다른 차용증을 척 꺼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인장에도 이 빠진 자국이 있사옵니다. 그 증서의 인장에도 깨진 모서리가 또렷했지요. 사람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아니, 저쪽에도 같은 자국이 있잖아. 그럼 어느 게 진짜란 말이야? 정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황만춘이 그 표시까지 미리 위조한 것이지요. 원님이 다시 정인을 몰아세웠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이것도 진본이렸다. 정인이 또 한 번
벼랑 끝에 몰렸지요. 허나 정희는 침착했습니다. 그 인장을 손에 들고 찬찬히 들여다보았지요. 이윽고 정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또, 이자가 한 가지를 놓쳤사옵니다. 무엇이라? 진짜 인장에는 한 가지가 더 있사옵니다. 깨진 자국 옆에 바늘끝만 한 흠집이 있지요. 정인이 진본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이 작은 흠집이 보이시지요? 허나 저 가짜에는 그 흠집이 없사옵니다. 막손도 곁에서 힘주어 거들었지요. 틀림없사옵니다. 선대 어른 때부터 내려온 표식이옵니다. 원님이 두 인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진본에만 그 작은 흠집이 있었지요. 황만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지요. 저것 봐. 진짜와 가짜가 딱 갈리는구먼. 하늘이 끝내 무심치 않았어. 정인이 막손을 돌아보았습니다. 막손 어른,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요. 마님을 지키는 게 이 늙은 것의 마지막 소임이었지요. 정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채봉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다 황 영감이 시킨. 이 미련한 것이 입을 함부로 놀려. 황만춘이 버럭 소리쳤지요. 호호, 이제 와 발뺌이세요. 채봉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인장을 위조한 건 영감 솜씨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물고 뜯었지요.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제 꾀에 제가 빠졌구먼. 도둑이 도적을 고발하는 꼴이었지요. 이제 더는 덮을 수 없었습니다. 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저 황만춘과 채봉을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황만춘이 발악했지요. 사또, 그동안 오간정이. 닥쳐라. 감히 관할을 농락하려 들어. 원님은 제 발등 찍힐까 더 크게 호통쳤습니다. 황만춘의 든든하던 뒷배도 소용없었지요. 황만춘과 채봉은 오라에 묶였습니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썩 끌고 가라. 원님이 곧 엄히 판결을 내렸지요. 황만춘은 남의 가산을 노려 문서를 위조했다. 불까지 질렀으니 그 죄가 무겁다.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라. 채봉도 주인을 속였으니 엄히 다스리라. 사람들이 후련하다는 듯 환호했습니다. 옳소, 그것이 마땅한 벌이요. 두 사람은 그대로 옥으로 끌려갔지요. 원님이 강대수를 불러내라 일렀습니다. 강객주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즉시 풀어주어라. 곧 옥문이 활짝 열렸지요. 강대수가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앞에 정인이 서 있었지요. 강대수는 정인을 보자 그만 무너졌습니다. 정인이 자네가 나를 살렸구나. 내가 죽일 놈일세. 자네를 그리 모질게 내쳤는데. 정인은 차마 아무 말도 못했지요. 미운 마음과 가여운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10년 세월이 눈앞을 스쳤지요. 마침 끌려가던 채봉이 악을 썼지요. 본처가 잘난 척은 어차피 버림받은 주제에. 그 말에 강대수의 눈에 불이 일었습니다. 곁상에 식은 밥 한 덩이가 있었지요. 강대수가 그 찬밥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내 얼굴만 보면 밥맛이 떨어지는구나. 강대수가 그 찬밥을 채봉의 얼굴에 내던졌지요. 밥알이 채봉의 뺨에 철썩 들러붙었습니다. 지난날 정인이 당한 그대로였지요.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통쾌했습니다. 꼴 좋다. 제가 한 그대로 돌려봤네.
채봉은 바바를 뒤집어 쓴 채 끌려갔지요. 정인이 막손과 달래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 마님 은덕이 돌아온 것이지요. 달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님, 쇳내 이제 곁에 있을래요. 오냐, 그러자꾸나. 정인이 달래의 손을 꼭 잡았지요. 강대수가 정인 앞에 털썩 꿇어 앉았습니다. 정인이 제발 돌아와 주게. 내 다 잘못했네. 다시 옛날처럼 살아보세. 응. 정인은 강대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허나 그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냐, 어서 말하게. 따뜻한 밥은 혼자 먹으면 식는다 했지요. 찬밥도 나누면 따뜻해진다 했고요. 저는 그 온기를 아는 사람과 살렵니다. 강대수의 고개가 푹 떨어졌지요. 정인이 내 자네를 평생 잊지 못할 걸세. 부디 잘 사시게. 강대수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였지요. 미움도 그리움도 그렇게 다 내려놓았습니다. 정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곁엔 윤도경이 든든히 서 있었지요. 가시지요, 댁. 네, 가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지요. 댁, 이제 마음이 좀 놓이요? 네. 다 끝났으니까요.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을 거요. 윤서방이 곁에 있으니 든든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환히 웃었지요. 그날의 만세를 수군대던 이들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미친 짓도 좋아서 부른 만세도 아니었지요. 사랑에 버림받아 무너진 여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서러운 진심을 이제야 모두 헤아렸지요. 정인을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만 사람을 잘못 봤소. 부디 용서하시오. 미안하단 말을 꼭 하고 싶었소. 정인은 그들을 너그러이 바라보았지요. 다 지나간 일인걸요. 괜찮습니다. 역시 안주인은 마음 씀씀이가 다르구먼. 사람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의 손가락질이 이제는 존경으로 바뀌었지요. 훗날 강대수는 작은 주막 하나로 다시 시작했다지요. 뼈저린 뉘우침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허나 한 번 떠난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것이 강대수가 치러야 할 값이었습니다. 황만춘과 채봉은 어찌 되었을까요? 귀양길에서도 서로 헐뜯기 바빴다지요. 욕심이 부른 끝은 그토록 초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인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윤도경과 마주 앉았지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더운 밥이었습니다. 문 앞으로 헐벗은 나그네가 지나갔지요. 정인이 얼른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세요. 따뜻한 밥 한 술 들고 가세요. 이 고마움을 어찌 갚을지요. 갚기는요.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을 도우면 그만이지요. 나그네가 눈물을 글썽였지요. 정인의 밥상엔 늘 온기가 넘쳤습니다. 윤도경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댁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구려. 이렇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사는 맛이 나지요. 두 사람의 얼굴에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조촐 하나 더 없이 따뜻한 살림이었습니다. 댁, 이제 고생 끝이요. 고생이라뇨. 윤서방 덕에 나날이 복인걸요. 두 사람의 웃음이 그칠 줄 몰랐지요. 달래도 친딸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막손도 종종 들러 회포를 풀었지요. 강간에에서 못다 나눈 정을 새 보금자리에서 다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밥은 혼자 먹으면 식지만 나누면 2배로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정의는 그 온기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켰지요. 베풀고 나눈 정이 끝내 정인을 살린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